자, 그,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번 그 과정에서 설명할 내용들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해봤지만 그 콜앱 환경에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그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계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부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다양한 그 알고리즘과 그 원리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언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 보통 IDE라고 그러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 그래서 이 개발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그 입력하고 말하자면은 디버깅하고 수정하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개발 환경에서는 그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과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 언어 선택부터 그 개발 환경까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계 학습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랑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그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컴퓨터 언어는 뭐 아마 눈치를 다 채고 있을 거예요. 파이썬으로 할 겁니다. 사실은 이 파이썬 자체에 그 갖는 장점들이 참 많아요. 이게 처음에 개발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199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코딩 된다는 얘기죠. 기계어가 아니라. 그리고 플랫폼 독립적인 특징을 가져요. 이건 또 아주 좋은 장점인데 이 언어는 그 우리가 쓰는 윈도우 컴퓨터 주로 쓰는 그것뿐만 아니라 애플 컴퓨터라든지 또는 그 이제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는 리눅스 컴퓨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전혀 문제 없이 똑같은 코드가 하나도 수정 없이 동작됩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식이고요. 즉 우리가 그 코딩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실행되는 방식이 인터프리터식이고요. 그러니까 컴파일이라는 그 추가적인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그리고 그 특성은 또 객체지향적인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갖는 장점이 많아요. 특히 이 파이썬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라이브러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은 그 소소하게 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입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진짜 우리가 알고리즘 구현하는 거를 떠나서 그 이외에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서 함수 형태로 제공하는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런 라이브러리가 너무너무나도 많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파이썬에서는 똑같은 그 기능이지만 모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쓰면 아주 생산성이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주 짧고 간결해요.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파이썬을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파이참이나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 에디터나 서재 에디트해서 실행시키고 뭐 이거 다 돼요. 그런데 좀 그거는 좀 그 번거롭고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추가적인 모듈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서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인 콜앱을 쓰는 방법을 말하자면 택할 겁니다. 뭐 여러 번 써봐서 알겠지만 그냥 구글 계정만 있으면 돼요. 다들 콜앱으로 클릭해 들어가셔서 새 노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새 노트.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그 사실은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환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IDE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환경. 그리고 이 개발 환경은 인터넷상에서 그냥 사이트 접속만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이죠. 그리고 요 쓰는 방법엔 조금 이따 다음 그 설명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파이썬의 장점이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는 건데 그 아주 유명한 라이브러리 몇 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거의 뭐 빼놓지 않고 쓰이는 건데 numpy라는 numpy 읽기는 이렇게 읽어요. 라이브러리 이거는 보통 그 수치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행렬 또는 벡터 연산을 할 때 쓰는 거고요. 판다스는 그 보통 그 엑셀처럼 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거를 처리하고 읽고 말하자면 그 매니플레이션 하는데 다루는데 너무 편한 거고요. matplotlib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시각화 툴, 즉 그 그래프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나 이런 거 그림으로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한 겁니다. 아마 요거는 꼭 빼놓지 않고 쓰게 될 거예요. 자,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콜앱을 먼저 익힐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아까 링크를 통해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그 구글 콜앱이라는 사이트를 서치해서 거기 제공되는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면은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로그인을. 그 지메일을 그 구글 어카운트가 있으면은 당연히 로그인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보여지는 하얀 박스의 오른쪽 아래에 새 노트를 여기서 말하는 노트는 결국에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의미하는 노트입니다. 한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을 한번 켜놓고 다시 한번 이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환경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왼쪽 위에 여기 보면은 그 제목이 그냥 임의로 untitled 34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my first AI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요 .ipynb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확장자인데 이건 그냥 놔두는 거고요. 이름을 그 앞부분 점 앞에만 쓰면 되고요. 이 ipynb는 좀 길죠. 확장자 이름치군요. 근데 이게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다. 노트북이라는 거는 뭐 공책처럼 진짜 쓰고 지우고 뭐 고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면 완성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 코드 텍스트가 있죠. 코드라는 걸 누르면은 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여기 그 셀마다 여기 그 휴지통을 누르면은 지워지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지울 수 있고요. 이렇게 휴지통으로. 근데 제일 처음에 여기 우리가 한번 그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화살표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어디 있죠? 더블 클릭하면은 그게 다시 활성화되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그 코드가 아니라 텍스트를 한번 먼저 넣어볼까요? 그냥 헬로 월드로 라는 말을 써서 그냥 플레이 버튼을 그리고 Shift 엔터 누르면 돼요.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다른 데 클릭해도 되는데 그냥 문장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건 텍스트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모르고 눌러가지고 여기인데 처음 앞간에다가 이렇게 샵 기호를 쓴 다음에 한 칸 띄고 제목입니다. 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제목으로 큰 글씨로 쓰여져요. 그래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또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줄 바꿔서 두 개를 샵한 다음에 영어로 쓸까요? This is another title.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또 다른 데 누르면은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그렇지만은 진짜 그 일반적인 글씨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This is content라고 해서 누르면 이렇게 그 여기에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글씨만 좀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림도 넣을 수 있고요. 뭐든지 다 돼요. 그리고 요거 위치 바꾸려면 요 오른쪽에 화살표로 올려버리면 얘가 첫 번째 셀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파이썬 코드를 쓸 수 있는 거죠. 파이썬 코드 우리가 항상 해본 것처럼 그냥 프린트 헬로 월드 한번 해볼까요? 아마 지난번에도 실험이 된 것 같은데 프린트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따옴표하고 헬로 월드 느낌표 이렇게 하면은 실행시키면 헬로 월드라는 말이 이제 다음번에 출력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이 코드가 말하자면은 그 실행된 다음에 또 다른 코드를 짜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셀을 계속 늘려서 여러분들이 그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되고요. 현재 거를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말하자면 점점점을 한번 더 볼까요? 잘못 눌렀네요, 제가. 점점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시키면은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또 알 필요가 있죠, 사실은. 자, 얘가 그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이렇게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저장 누르면 얘가 어디 있는 거냐면요. My First AI Project.ipynb가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는 탭을 열어가지고요. 드라이브 치시면 돼요, 그냥. drive.google.com 하면은 당연히 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그냥 로그인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요. 최근 거는 여기 처음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색깔이 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폴더가 있어요. 내 드라이브에. 거기 가보면 있어요. 여러분 거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 My First AI 프로젝트 요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가 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당연히 다시 구글 콜앱에서 이 파일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작업을 또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작업한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딩을 한번 연습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사실은 그 AI 쪽 코딩을 공부를 사실 할 거지만 일단은 처음이니까 조금 쉬운 거부터 그 파이썬 그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첫 번째는 별 하나, 두 번째는 별 두 개, 세 번째는 별 세 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뭐 쭉 키워갔다가 좀 더 줄여지는 이런 거를 코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그 코드를 사실은 여기 제공이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이미지 형태로 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대로 말하자면 그 코드를 그 직접 타이핑을 하질 않으면 그 많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핑 하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제가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코딩 할 때는 콜앱에서 한번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나란히 한번 놓고서 보면서 숨었네요. 어딨죠?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요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는 텍스트니까 텍스트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셀 아래에다가 새롭게 셀 만들 때는요. 이 셀의 중간 아래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바뀌어요. 이렇게 코드 넣을래, 텍스트 넣을래, 코드 넣을 거니까 코드라고 하고요. 이 왼쪽에 그 코드 이미지로 있는 거를 하나씩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입력을. 이거는 뭐 그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요. 차근차근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사용자 입력받는 그 명령이 있어요. 인풋이에요. 인풋.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다가 따옴표하고 그 여기서 써 있는 대로 한번 쓸까요? 한글로 최대 별의 개수 콜론 그리고서
엔터 쳐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물어봐요. 최대 별의 개수 몇 개를 쓰겠느냐, 그죠? 그럼 사용자 입력을 해야 되죠. 얘가 제가 5라고 해볼게요. 5 한 다음에 엔터 쳐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5라고 쳤네라고 탁 나오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5 앞과 뒤에 따옴표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5는 문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디폴트예요. 원래 그 기본 값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안에 프로그램 안에서 숫자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값을 감싸주면 돼요. 입력된 것을 int 괄호 열고 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러면은 들어온 입력값 숫자를 그러니까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요. 그래서 한번 또 해볼까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O 한번 하고 엔터 쳐볼게요. 이젠 따옴표 없어졌죠. 그 얘기는 인티저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쓸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서는 사실은 변수에 넣어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받아요? 변수 하나 정해놓을게요. count equal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을 또 한번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7. 그리고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그 입력받은 거를 여기다가 담아놨으니까 실행시키려면은 카운트라고 한번 쳐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카운트가 뭔지 가르쳐 주죠. 7이라고 들어있는 걸 알려줘요. 자, 이제 for loop를 써가지고서 우리가 그 별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키워나가는 걸 한번 써볼게요. 자, for loop를 쓰는 방법을 먼저 익숙해지려면 for I in 한 칸 띄고 in range 괄호 열고 1, 일단은 그냥 5라고 한번 해볼게요. 1,5 그다음에 콜론 괄호 열고 프린트 I. 자, 이거 뭘 한 거냐면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그 파이썬에 아마 알 거예요. 1부터 5라는 그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5까지 5 이전까지 마지막 숫자 이전까지 말하자면 만들어줘 하는 함수고요. 근데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i에다가 주면은 i가 그걸 프린트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1, 2, 3, 4까지 오네요. 그러면은 아까 카운트가 7이었으니까 카운트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5 대신에 카운트까지. 7이었으니까 6까지 가네요. 그죠? 만약에 7까지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카운트 플러스 1까지 하면은 그 숫자까지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출력하려는 건 숫자가 아니라 별이죠. 별. 그래서 사실은 별을 할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i가 아니라 따옴표에서 별표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런데 한 번에 하나씩 뿐이 안 하네요. 그럼 여러 개씩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실 여기 그 문자열 곱하기 i를 해주면 i 개수만큼 프린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또 실행시키고 1, 2, 3, 4, 5, 6, 7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거 쉬워졌네. 그러면은 거꾸로만 하면 되네. 그죠? 이제 거꾸로도 한번 해볼까요? 그건 줄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 파이썬 기억을 잘 해보세요.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요 위치부터 해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여기 그 인덴테이션 된 거는 여기 for loop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for loop 바깥에서 또 하려면 첫 줄부터 써야 돼요. 그래서 for 이번엔 이름을 바꿔볼게요. J in range 이번에는 거꾸로 그 카운트부터 줄여나갈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쓰는 방법. 시작은 카운트. 카운트부터인가요? 카운트 빼기 1이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왜냐면 7보다 적은 숫자 하나여야 되니까 7부터 0까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는 시작, 두 번째는 끝, 마지막에는 인크리먼트라 그래서 얼마씩 변화시킬 거냐 이거거든요. 콜론하고 줄 바꿔서 똑같네요. 프린트 괄호 열고 여기 별표 그거를 곱하기 i 하면은 따라 이렇게 어?
J인데 제가 I로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J로 해야죠. 똑같은 게 나와서 이상했네. 아, 이렇게 됐네요. 그죠? 누르륵, 누르륵. 그죠? 그런데 요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걸 카피해 올게요. 요거를 컨트롤 C, 첫 줄에다가 컨트롤 V.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어보겠죠. 이번에는 10이라는 숫자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0, 1, 2, 3, 4, 5, 6, 7, 8, 9, 10부터 시작해서 9, 8, 7, 6, 5, 4, 3, 1 이렇게 예쁘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뭐 이 정도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주기 위해서 한번 코딩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요거는 다 이제 아마 따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럼 다음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설명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 다음 그 예제를 보면 바로 이해될 내용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입력받아서 위시 리스트 변수에 저장한 후에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해보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까요? 리스트 자료형을 우선 선언해야 되고요. 어펜드를 해서 자료를 추가하는 거를 지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몇 개의 일들이 입력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문 중에 while문을 해가지고서 무한정하도록 놔두고요. 그러면 무한이 되니까 어떤 종료 조건을 둬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만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리스트 작성이 끝난 후에 입력된 내용을 출력하는 내용을 코딩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리스트 내용을 출력할 때 for룬을 적용해서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하나 출력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겠죠. 뭐 늘 말하자면 코딩을 맨날 하던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알지만 사실은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면 코드를 아예 또 대신 역시 이것도 그 여러분들이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미지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같이 저랑 따라서. 자, 일단은 wish list라는 그 변수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wish 밑줄 리스트. 이렇게 밑줄은 그 파일명에 쓸 수 있죠. 그리고 equal 한 다음에 그 대괄호를 열고 닫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리스트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텅 비어 있는 걸 만든 거예요. 리스트 목록을. 그래서 거기다가 착착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리스트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그 이렇게 집어넣어요. WISH wish 밑줄 리스트 안에다 집어넣을 땐 append, append가 영어로는 그 뒤에 붙이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헬로라고 제가 쓰면은 이제 헬로라는 그런 단어가 쑥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요. 다시 고쳤을 거고요. 첫 번째 줄에 이제 while문을 쓸 겁니다. while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복문 중에 WHIL이 요 다음에 따라오는 게 true일 때만 실행되거든요. TRUE. 아예 true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while loop를 true라고 하면요. while 다음에 있는 내용이 뭐든지 간에 그걸 무한정 계속해요. 무한정. 무한정. 근데 일단은 그 멈추는 건 나중에 멈추더라고요. 일단은 여기다 입력을 받도록 해야겠죠. work 한 다음에 in input 또 입력을 받을 거예요. 여기 다음은 그 입력받을 내용을 좀 쓰는 거죠. 여기 뭐 한글로 써 있네요.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종료하려면 영어로 Q 입력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괄호 닫고 자,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하고 싶은 일 종료하려면 Q 입력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그냥 거기 쓰여지는 거고요. 그죠? 별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 말하자면은 그 뭐죠?
실행을 시키면 이제 무한정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실행시키기 전에 먼저 이 코드를 여기를 완성을 좀 시켜놓고 싶어요. if 문장을. 뭐냐면 여기 보니까 if 한 다음에 만약에 입력된 게, 영어가 아니네요. 만약에 웍이 입력돼서 들어온 게 Q, 여기 대문자 Q를 먼저 할까요? 대문자 Q 또는 보통 Q라고 그랬더니 그냥 소문자로도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웍이 소문자 Q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론을 쳐야지만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깨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while문 쓰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요거는 그 들여쓰기를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고요. 안쪽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 뭐죠? Q를 안 쳤으면 위시 여기다 이거를 그냥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요거 이렇게 위시 리스트에다가 append 여기 위시 리스트에다 append는 뭐를 헬로가 아니라 work. 그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문자열을 여기다가 뒤에다 덧붙여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나서 마지막에 이게 계속 이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들여쓰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세 줄에다가 다 끝났을 때는 while문 바깥인 거예요. 이제 프린트 한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하고 싶은 일 한 다음에 이렇게 부등호 2개 하고서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for 프로. 근데 for 그 아이템 이거는 뭐 어떤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in wish list. wish 밑줄 리스트 콜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지금 뭐가 잘못했네요. 위시 밑줄 리스트 콜론 이렇게 줄 바꾸고 그러면 이 위시 리스트가 목록일 경우에는요. 이 목록을 하나씩 여기 주면서 그걸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넣어서 주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 안에서 루프에서 쓰면 되겠죠. 프린트 아이템 언제까지? 위시 리스트 다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말 쓰기 좀 귀찮아서 그냥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그러다가 Q를 눌러볼게요. Q 딱 끝나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하고 싶은 일이 1과 2와 3이다 라고 딱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뭐 while문 쓰는 방법하고 그리고 리스트 목록 쓰는 방법 한번 연습해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문법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뭐죠? 이렇게 그 for loop나 if loop나 if 블럭이나 for 블럭이나 할 때 이 콜론 치는 거, while도 콜론 치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면 되고요. 그 들여쓰기 하는 거 그거 잘 알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연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뭐 코딩을 다 이제 새롭게 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그 다 만들어진 코드를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큰 부담 없이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다라는 설명 정도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요거는 그 추가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읽어만 보고 넘어갈까요? 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도 좀 공부하면 좋아서 여기에 하나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인구 정보에 대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는 이 프로그래밍 연습인데 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서 그냥 설명만 하고 이거는 그 같이 구현 안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AI 쪽을 먼저 하는 게 좀 급한 것 같아서 자, 이 내용은 그 읽어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돼요. www.mois.co
geo.kr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뭐죠? 통계 자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거기에 정책 자료, 통계, 주민등록 인구 통계라는 걸 그 메뉴를 따라 들어가면은요. 또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입력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 기본값을 쓰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남녀 구분 뭐 이런 거 조회 기간 이걸 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 CSV 파일로 줘요. CSV 파일이 뭐냐면 Comma Separated Value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그 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콤마를 이렇게 구분져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그 요런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또는 제주 지역에서 이 사람들 그 나이별 그 인구수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다스라는 걸 쓴다는 것과 구글 콜앱에서 쓰는 방법 그거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딱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우리 과정에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해보도록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인공신경망 그 코딩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인공신경망을 그 코딩을 하려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파이썬으로 직접은 좀 힘들고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텐서플로우라는 또는 케라스라는 또는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써요.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경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어떻게 그 학습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어요. 학습시키는 방법은 우린. 그런데 이런 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쓰면은 너무 쉽게 그게 가능해요. 그냥 함수 한두 개 그냥 호출만 하면은 알아서 만들고 알아서 학습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떤 그 소위 AI적인 그런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보려는 거는 그 손글자, 그 손글씨 숫자 인식인데, 이거는 그 손으로 1, 0, 7, 8 이렇게 쓴 그 글자 이미지를 주면 그게 무슨 글자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훈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번 훈련시키는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여기서는 그 텐서플로우를 쓸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거는 그 텐서플로우를 써야 되냐, 파이터치를 써야, 이게 약간 그 거의 같은 종류인데 그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텐서플로우가 사용자 그 말하자면 그 뭐죠? 첫 그 비기너한테는 초심자한테는 좀 쉽고요. 파이토치는 활용도가 더 높긴 해요. 그런데 약간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파이토치 말고 요 텐서플로우를 할 거고요. 텐서플로우를 쓸 때 케라스하고 같이 써요. 근데 케라스는 사실은 텐서플로우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거라서 결국엔 그걸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import tensorflow as tf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안에 있어요. 사실은 케라스는. 그래서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이렇게 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numpy 그리고 matplotlib이라는 그림 그리는 거 그것도 항상 같이 쓰면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제가 컨트롤 C 그리고 가져와서 셀은 여기 하나 열려 있네요. 없으면 이렇게 셀 코드 눌러서 쓰세요. 자, 구분을 줘볼까요? 여기다가 텍스트에서 이거는 손글씨 숫자 인식이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페이스트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는 볼게요. 이 그 코드 파이썬에서의 그 주성문은 이렇게 집어넣죠. 요 샵 끼워 넣으면은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설명문으로 사용될 수 있죠. import TensorFlow, TF TensorFlow 가져왔고요. keras 가져오는 거는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하면 되고요. numpy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np로. 그리고 matplotlib 안에서도 pyplot이라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pyplot, as plt에서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예요. 0이라는 숫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거라서 아주 다 달라요. 1부터 9, 0부터 9까지 10가지인데 이게 유명한 데이터예요. 보통 엠니스트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7만 개로 되어 있어요. 7만 개. 그러니까 0이라는 거 말하자면 7천 개, 1이라는 거 7천 개,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10개니까 7만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라벨이 다 붙어 있고요. 이거는 0이다, 이거는 3이다, 뭐 라벨 다 붙어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보통 훈련시킬 때 몽땅 다 쓰지 않고 일부분은 훈련 자료, 일부분은 테스트 자료를 쓰거든요. 아예 가져올 때 그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건 엠리스트 데이터인데 가져오는 방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또 하겠습니다. 코드를 새로 여기다 열고 컨트롤 V 하면은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엠리스트라는 요 숫자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알거든요. 어디 있냐면 자꾸 눌려지네요. 여기 있어요. 케라스 안에 들어있어요. keras.datasets.mnist, mnist예요. 이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mnist는 keras dataset mnist다. 그리고 그걸 읽어오는 방법은 mnist.load data, load, 그러니까 데이터 로딩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올리는 거를 로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드 데이터 하면 이게 가져와요. 근데 약속이 좀 되어 있어요. 이런 약속은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겠죠? 처음에는 훈련 자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테스트 자료 가져오는데 훈련 자료도 그렇고 테스트 자료도 투플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이렇게 하나씩 세트로 들어있어요. 항상.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미지고 두 번째 건 라벨이고 첫 번째 건 이미지고 두 번째 건 라벨이고 그래서 지금 출력까지 해보는 건데 뭘 출력하느냐 쉐이프를 가져온 다음에 잠깐만요. keras is not defined. 제가 요거를 안 눌렀나 봐요. 플레이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keras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keras를 아는 상태에서 가져오면은 이제 가져올 거예요. 가져왔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빠르죠? 별로 크지 않아서 그래요. 다운로딩 데이터 여기에서 다운로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프린트 문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 카피해 온 거의 마지막 줄에 train image.shape를 불러줘. 무슨 말이냐면 읽어온 이미지의 모양이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6만, 28, 28 이게 28 by 28짜리 이미지를 6만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크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6만, 28, 28 그러면 이 train 라벨의 모양은 어떤데 모든 이미지마다 그냥 숫자 하나만 할당되어 있잖아요. 0번인지 1번인지 라벨은. 그래서 6만이에요. 그냥 6만. 콤마, nothing.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얘는 만 개만 돼 있어요. 만 개, 28 by 28짜리. 테스트 라벨도 만 개. 그렇게 돼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확인도 돼요.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요 정도는 한 줄짜리고 별거 아니니까 한번 프린트를 한번 출력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코드를 즉 우리가 출력했던 거 train 이미지 밑줄 이미지 s shape 하면은 이 모양이 가르쳐 주고요. 6만 바이 28 바이 28이라고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len이라는 걸 써도 돼요. 이게 리스트를 해서 len train 밑줄 라벨즈 하면은 트레인 라벨은 몇 개로 되어 있죠? 6만 개로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직접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걸 프린트하면 돼요. train 라벨. 그러니까 이미지는 너무 크니까 라벨즈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트레인 스펠링이 틀렸네요. 라벨즈, BELS, 트레인 라벨즈. 그러면은
이렇게 어레이로 있다 가르쳐주고 다는 너무 많아 6만 개니까 다 안 보여주고요. 처음 세 개, 마지막 세 개, 그리고 콤마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보여줘요. 약속이 그래요. 그래서 어레이가 5, 0, 4, 5, 6, 8 뭐 이런 식으로 0부터 9 사이의 숫자들이 6만 개가 쫙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그냥 카피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카피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면은요. 자,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이미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우선 훈련 자료하고 그 테스트 자료 둘 다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훈련 자료 라벨 말고 이미지들만 그 255로 나눠줬어요. 왜 그러냐면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보통 1 주변에 작은 숫자로 만들어서 좀 입력을 해요. 안 그러면은 너무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 계산할 때 숫자가 커져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노멀라이즈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이거 흑백 이미지라서 숫자 하나씩뿐이 없는데 픽셀당 0부터 255라는 숫자가 들어있거든요. 제일 큰 숫자가 255예요. 그래서 255로 나눠주면 0과 1 사이의 실수 값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해요. 콤마 그리고 콤마에서 두 연산을 엮어주면 트레인 이미지도 테스트 이미지도 255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거를 트레인 이미지를 지금 i번째 이미지를 뽑아내서 그거를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줘 했더니 본 거예요. 근데 루프 처리를 했죠. 왜 그러냐면 25개를 뽑아서 i는 레인지 아까 써봤죠. 근데 레인지에다가 숫자 하나만 주면요. 0부터 여기에 빠진 거예요. 앞에 이게 그 뭐죠? 여기에 생략된 거예요. 0 콤마가. 그죠? 그래서 0부터 224까지죠. 25 이전까지 그 루프를 돌려라. 그때 그 이미지의 i번째 거.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 인덱스가 하나씩 하나씩 25개 뽑아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해달라. 이거는 근데 약속이 서플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5x5에 몇 번째 거다 이러는 룰이 있어요. 그것만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흑백이니까 컬러 맵을 이걸로 써라 바이너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별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 타이틀 값으로 라벨에서 가져다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주어진 데이터예요. 5라는 이미지, 그 외에 라벨은 5, 0이라는 이미지, 라벨은 0, 4라는 이미지, 4라는 라벨, 1이라는 이미지, 라벨은 1.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보면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3 옆에 5. 이건 뭐 5 같아요? 언뜻 보면 6 같기도 하고 좀 사람이 보기에도 힘든 그런 건데 어쨌든 얘가 이걸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뉴럴 네트워크. 자,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만드는 방법을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니까 차근차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 이래요. 케라스의 모델지의 sequentials라는 요 함수에다가 이 안에다가 괄호 열고 이 리스트 목록을 넣어요. 근데 목록에 하나하나가 그 뉴럴 네트워크 층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keras.layers의 flattening 처음에 들어갔고요. 케라스의 레이얼즈의 댄스가 들어갔고요. 케라스의 레이얼즈의 댄스가 있네요. 근데 이거를 의미가 첫 번째 플래트는 층은 아니고요. 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그 함수가 있어요. 뭐냐면 입력이 지금 이미지에서 28 바이 28 바이 28 그러니까 그 뭐죠? 그 2차원 어레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래서 얘를 쭉 펴야 돼요. 한 줄로. 28 곱하기 28하면 784거든요. 그러니까 784 길이 벡터로 만들어주는 게 얘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항상 한 줄로 이렇게 입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히든 레이어예요. 댄스. 근데 노드가 128개. 우리가 그 플레이그라운드, 그 뉴럴네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노드 개수 한두 개 이렇게 늘렸잖아요. 얘는 128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출력층엔 10개. 왜 10개를 붙여요? 마지막 출력층은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그 순서에 맞춰서 말하자면은 그 값이 0 또는 1 값이 출력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엔 10개의 노드를 갖는 층을 둬요. 그러니까 이거 그 2층 구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입력층은 안 따지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 하나, 출력층 하나.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뭐 우리가 설명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말하자면 그 제대로 동작하려면 그 액티베이션 함수라는 것도 써야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자, 이거를 만들었으면 이게 모델 만든 거예요. 이미 모델. 모델을 한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 잘 보일 리는 없죠. 사실은 모델을 여기 그 컴파일을 한 다음에 썸메리를 해줘야지만 점 썸메리를 바로 먹든가 썸메리도 안 먹고 순서상 아마 먹을 거예요.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모델을 요약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긴 해요. 여기 보니까 모델은 시퀀셜로 만들었는데 레이어가 층이 처음에는 플래튼이고 그래서 출력이 784개가 나올 거고 댄스층이 있는데 128개 노드가 출력층이고 그러니까 요 각 층마다의 출력 값이죠. 그죠? 그리고 댄스 1은 요건 10개가 나올 거다. 여기 파라메터 개수까지 나와서 이게 말하자면 그 웨이팅 그 뭐죠? 개수예요. 웨이팅이라고 W라고 불렸던 그 연결된 선의 그 가중치 값이 몇 개를 구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 정도 모양이란 거예요. 자, 이제 훈련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었으니까 훈련시킬 때 훈련을 바로 시키지는 않고요. 사실은 아이고, 훈련시키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은 하나 더 해줘요.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더 해주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모델.점 컴파일 한 다음에 최적화 과정을 뭐 어떻게 할 거야? 로스 함수는 뭐로 할 거야? 그리고 정확도는 어떻게 측정할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뭐 디폴트 값으로 다 줘도 돼요. 이렇게. 근데 뭐 디폴트 값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게 해놓은 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요즘엔 아담이란 방법이 최적화 방법이고요. 로스도 이거는 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거예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중에 숫자 하나 골라내는 방법을 쓰자는 얘기고요. 에큐러시는 정확도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모델이. 여기에 그림으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줄이 그건데 케라스 유틸스 플롯 모델이라는 걸 쓰면요. 이 모델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릴 때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그래프 형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처음에 입력은 28 바이 28짜리가 들어가서 플래튼이 된 다음에 플래튼이 되고 나면은 784가 되고 그 다음에 댄스 층을 거쳐서 128로 바뀌고 그러니까 입력 아웃풋 그러니까 각 층마다 입력이 얼마고 출력이 얼마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대로죠. 자,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훈련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다 해요. 한 줄짜리 코드가 다예요. 사실은. 요거 뒤에 거는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한 줄짜리 코드가 다예요. 모델.점 fit 하면은요 훈련이 돼요. 근데 뭘 갖고 할지 가르쳐 줘야 돼요. 훈련 자료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에 사용될 입력, 트레인 이미지, 훈련에 사용될 출력, 타겟.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는 항상 입력과 출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항상 입력은 이거고 출력은 이거야. 입력이 이거, 출력이 이거야. 그러니까 0이라는 이미지 주고 0이다. 1이라는 이미지 주고 1이다. 이걸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력이고 얘는 출력이야. 훈련에 몇 번? 5번 해. 그런 거예요. 에포크.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고 끝났어요. 얘가 벌써요. 너무 빠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른쪽 끝에 accuracy가 나오는데 0.98, 그러니까 이게 그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accuracy이기 때문에 98%예요. 정확도가 자그마치 98%를 맞췄대요. 요거를 좀 실험을 해봐야겠죠? 물론 시각적으로도 해볼 거지만 여기서는 요걸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그 테스트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모델.점 evaluate에다가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 라벨을 주면 얘가 얼마만큼 정확한지 이 모델이 그걸 평가해줘요. 그러니까 테스트 로스와 테스트 에큐러시가 정확도죠. 얘는 그 잘못된 정도고 정확도를 한번 프린트해 볼까요? 얼만큼 잘 했는지. 그러니까 훈련 자료가 아니라 테스트 자료 갖고 했더니 얘는 한 97.7%, 거의 98%네요. 98%의 정확도로 나왔네요. 자, 이거를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알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 개씩 진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전체 10,000개를 한꺼번에 해본 거고요. 여기서 자, 요거를 한번 가져올게요. prediction equal model.predict. 얘가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모델을 predict. 예측해봐. 누굴 가지고? 테스트 이미지 아까 10,000개 있었죠. 10,000개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10,000개를 뽑아내요. 그런데 10,000개를 다 보면 안 되니까 한 개만 볼게요. I를 151번째 거를 프레딕션에 151번째 거를 프린트해줘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우리가 출력될 때 뉴럴 네트워크 출력값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 10개예요. 그 10개. 이게 뭐지? 그러니까 10가지 숫자를 주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값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값이 제일 높은 게 뭔가 보면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뭐 이렇게 해서 제일 큰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죠? 6.8, 그러니까 0.68이겠죠.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 옆에 것도 큰데 이거는 0.3이니까 얘가 제일 크네요. 0.68. 그러니까 얘가 8, 인덱스 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이라는 숫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몇 번째 인덱스가 제일 큰지 한번 골라줘 할 때 요거 쓰면 돼요. NP 아그맥스 하면은 몇 번째 인덱스가 제일 큰데 여덟 번째. 그래서 아마 답이 팝일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틀렸나? 요거를 어디 있죠? 요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요거 이 I 번째가 151번이니까 I 번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줘. 그러면은 분해요. 틀렸네요. 그러니까 분대 8이라고 했네요. 이게 151번째 게 아마 제가 그래서 골라놓은 것 같아요. 틀린 거를. 여기 그럼 152번째 걸 볼까요? 다시 실행시키고 다시 실행시키고 다시 실행시키면 오 맞췄네요. 그죠? 5인데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요. 요거 이미지는 진짜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이 라벨, 타이틀은 오는 우리가 예측한 프레딕션 한 거. 그거에 아그맥스를 출력하라 그러니까 얘는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라고 예측된 게 제대로 맞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그 테스트가 10,000개니까 1234개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8 잘 맞았네요. 그죠? 이게 97%, 97.7%니까 100개 중에 한 2개 정도 틀리나? 그러니까 1000개 중에 한 23개 정도 틀리나? 요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층을 더 늘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한 층을 더 늘려볼게요. 여기 128. 보통 이때는 뭐 256. 좀 키우기도 해요, 노드를. 우리 그때 복잡한 문제 풀 때는 층을 더 막 쌓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한 번 더, 한 개 더 넣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한번 쭉 다 가봤고요. 어디가 있나? 너무 빨리 돼서, 지금 훈련하고 있네요. 에포크 1, 에포크 2, 에포크 3, 5. 정확도가 90까지 아까 살짝 보이는데 98.8이고, accuracy는 어느 정도 좋아졌을까? 아까 97.7%였는데, 마무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97.9%, 약간 0.02%
0.2% 올랐네요. 요거는 계속 틀리네. 151번. 아니야, 151번, 8번. 한번 볼게요. 151번 틀렸나 맞았나 볼게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틀렸네. 151번은 계속 틀리네요. 그죠? 이건 살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더 잘 맞추고 있어요. 97.9%로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도가. 그러니까 더 레이어를 더 쌓으면 더 정확해지고 그렇지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거. 자, 지금 뭐 사실은 그 처음 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그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방법을 너무 쉽다라는 거를 한번 배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우리가 그 이 인공신경망을 그 만들고 학습해서 제 이미지를 말하자면은 그 인식하는 것까지도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좀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